안녕하세요. 하남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병수발 3년의 효자 효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무래도 병과 노력하게 되면 간병하는 사람의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저 역시 시어머니의 병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신우이 덕분에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쯤 신우는 본인이 한 행동 때문에 속상해지고 있겠지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했고 예쁜 딸아이도 한 명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신우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이가 말한 산 사람이라는 걸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죠. 내 남동생이 결혼한다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신이라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내 동생의 결혼할 여자 데려오면 나도 잘해주고 싶어서 미래의 올케를 위해 적금까지 들어놨어.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맙다는 의미로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현수 씨랑 반반 결혼하기로 얘기된 상황이라. 아니야. 이런 건 신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야. 올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것만 받으면 돼. 처음 신우를 만났을 때 결혼 기념으로 제 가방을 하나 준다는 말에 그런 걸 받을 생각도 못했지만 막상 챙겨준다는 말이 들으니 저도 모르게 기대도 되고 어떤 가방을 사주려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를 다 하고 나서도 신이가 가방을 준다는 말을 안 해서 질러봤습니다. 예전에 형님이 나한테 결혼 축하 선물로 가방 하나 해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뭐 받은 거 없어. 당신이 받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가방 우리 누나가 그거 그냥 한 말이 거야? 우리 누나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돈이 어디 있어서 저번에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해줄 거란 식으로 말씀하셔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누나가 좀 허풍이 있어. 어떤 말들은 좀 걸러듣기도 해야 될 거야. 난 누나가 그런 얘기 한 줄도 몰랐네. 지금이라도 하나 사줄까? 아니야. 나도 우리 반반 결혼하는 것 때문에 서로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형님이 뭐라도 하나 챙겨준다고 하니까 괜히 기대했나 봐. 결국 저는 비행기만 잔뜩 타고 신우한테 받은 거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결혼식에 본인 시댁 식구들까지 졸졸이 데리고 와서는 기금 하나 없이 밥만 먹고 갔어요. 좋은 날이니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알아봤던 것 같아요. 신이가 본인은 손해 하나 안 보고 싶어하고 남의 것들을 탐낸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한 사람이기도 했고 저랑 많이 맞힐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 일이 생기면서 신이와 얽히는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상을 제가 차려드렸는데 그때 이후 신우가 시어머니 생신날 되기 전부터 연락을 해서는 시어머니 생신을 어떻게 차릴 건지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올케가 해주는 장어 열이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 이번에도 그거 좀 넉넉하게 해. 우리 남편도 좀 챙겨 먹이게. 이번에는 제가 회사 일도 바쁘고 시어머니가 밖에서 사드시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로 가게 예약해놨어요. 밖에서 먹는다고 집에서 먹는 게 건강에도 좋잖아. 올케 벌써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꼼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첫 생신상이니까 차려드린 것이잖아요. 그때 어머님도 다음부턴 밖에서 사드시자 했고 이번에 먹고 싶은 메뉴 말씀해 주셔서 가게 예약도 다 해놨어요. 그게 뭐야? 정성이 없잖아. 올케, 솔직히 돈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밖에서 먹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럼 형님이 어머니 생신상 차려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저번에 만든 장어 요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우는 어떻게든 저를 시켜 먹으려고 안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신우이 보고 직접 생신상 차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갑자기 말을 어리면서 저한테 려주는 듯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다 미움받는 거 옳게라니. 옳차려 드리라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조처 밖에서 먹자고 하는데 신우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죠. 결국 저희는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있던 신우가 저를 뾰로뚱한 얼굴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올케가 예약한 곳이니까, 올케가 다내는 거지 어머니 기념으로 모인 자리니까 형님들랑 저희랑 같이 부담해야 해요. 올케가 집에서 요리했으면 내가 장보갑 주려고 했는데 편하게 엄마 생신 넘기려고 했으니 이 정도는 올케가 부담해야 해요. 어머님 생신이니까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우이는 그때다 싶어 이것저것 추가해서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다 못 먹어요. 다 드시고 나서 부족하면 시키세요. 못 먹으면 나중에 싸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올케,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지. 이 봉 다 같이 먹는 거 부족하게 먹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신이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았죠. 넉넉히 먹어도 3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생각했는데 신우이 때문에 거의 50만 원이 됐어요. 원에 해당하는 돈이 나왔어요. 신우의 손에는 남은 음식들을 포장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신우의 남편 또한 신나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들을 보니 얄밉다는 생각에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쏴붙여 버렸어요. 형님, 너무한 거 아니야? 뻔히 우리 사는 거 알고 계시면서 먹지도 못하는 것들 계속 시켰잖아. 결국 포장해서 본인들이 먹으려고 그런 거 같아. 매용 사업이 요즘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누나도 돈 쓰는 거나 그런 거에 예민해진 거 같고. 그리고 엄마 생일날 누가 더 쓰면 어때? 괜히 자식들이 그리 돈 가지고 투닥거리면 엄마 마음도 불편하시면. 아무리 그래도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참, 형님은 대단해. 남편은 신우의 남편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그런 거니 이해하자는 말투로 얘기했지만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신우한테 한 소리 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으니 그냥 넘겼죠. 그리고 몇 달 뒤 명절 날을 맞아 정신없이 음식을 했습니다. 자리를 차리다 보니 준비해야 되는 음식이 많아 새벽부터 시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했죠. 시어머니는 점심 먹고 나서 저보고 얼른 친정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시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눈 한쪽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눈이 좀 부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해서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내려가라. 사돈도 안부 전해드리고 저희도 가끔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신체 중 한 곳이 이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얼케 음식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엄마 눈에 이상한 모양이야. 지금 엄마 눈도 거의 못 보는 거 알아? 근데 혼자 친정 내려가서 쉬고 있는 게 말이 되네. 어머니 눈이 왜요? 아까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을 때만 해도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뭐야? 우리 엄마 눈이 이렇게 된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병원에 모시고 간 게 아니라 홀랑 친정에 내려간 거야. 오, 이렇게 너무한다. 신우이 통화 내용을 듣던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한테 얼른 시어머니한테 가보라고 하셨어요. 사돈이 어디가 안 좋으신 거야? 너희 얼른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가서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시대에서 나올 때도 눈 한쪽이 조금 이상해 보였거든. 뭐 잘못 드셔서 그런 거 같아. 원래 음식 알러지가 있으신가? 어머님 따로 음식 알러지 있는 건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나이 들면 원래 없던 것도 생기고 그런다더라.
음식 알러지 같은 걸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 받아봐. 그리고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김서방 힘들게 운전하고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서 저녁도 못 먹고 시댁으로 올라왔어요. 저희가 도착하니 신우가 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지금 엄마 얼굴 봐.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엄마 눈이 이렇게 된 거야? 항상 똑같이 했죠. 특별하게 넣은 것도 없는데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매일매일 나한테 보고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죄인처럼 신우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말 제가 만든 음식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된 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우이가 난리치는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잘못도 안내를 그렇게 잡아? 그리고 내가 뭐 잘못 먹어서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피곤하다고 눈이 그렇게 된 사람이 구서 오신 줄 알았어? 혼 갔다 와 옳게 알았지? 내일 회사에 휴가를 내든 해서 엄마 모시고 다녀와.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이 보내니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극성을 부리며 병원 다녀와서 자기한테 보고를 하라는 둥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눈이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눈이 안 보여 그런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어요. 다음날 병원을 향했고 안과에서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는 말에 진단서를 뽑아 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해보니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뇌출혈이 있으셨던 것이었어요. 눈주에 있는 신경을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눈이 그렇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고 저는 신우이한테 전화로 이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뇌출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알면 저한테 먼저 사과할 줄 알았어요. 물론 본인 엄마 일인이 놀라서 그렇게 행동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음식을 잘못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본인이 경솔했다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나 없이 병간호 잘해드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 거였어. 수술하면 괜찮아지린데 옆에서 올케가 잘 챙겨 들려야겠네요. 어머님 하셔야 돼서는 짐 좀 챙겨오려고 하던 병원에 어머님 보호자가 아무도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 같은데 지금 와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애도 챙겨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병원에서 웬만한 거 주지 않아. 나중에 엄마가 깨어나면 그때 가져와. 아니면 엄마가 주무실 때 가져오던 거. 어차피 형님 어머님 보러 오실 거잖아요. 그때 어머니 짐 좀 챙겨와 주세요. 그럼 신우는 제가 본인한테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싫은 티를 내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해서 번하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저도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간병인 분을 두고 일이 끝나는 대로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서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회사 끝나고 시어머니 병원으로 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신우이가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고 들어오자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직 회사에 있어? 언제 병원으로 오세요? 저희 병원에 갔다가 형님이 계신 걸 보고 남편이랑 근처에서 저녁 먹고 들어갈 예정이라 식당에 왔어요. 뭐, 오늘 엄마는 외롭게 계신 거 알면서 둘이서 밥 먹으러 간 게 말이 돼? 아니, 어차피 형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매번 퇴근한 뒤에 엄마 병원 가서 밥 먹은 게 오래돼서 겸사겸사 나온 거예요.
제 남편 앞에서 신이랑 전화로 싸워 보였는지 남편이 제 전화를 받고 신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나가 엄마 곁에 있어줘. 누나, 엄마 번하고 한 번만 왔잖아.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매일 저녁마다 엄마 챙겨드렸으니까. 오늘은 누나가 챙겨줘. 우리는 여기서 밥 먹고요. 엄마한테 인사만 드리고 갈 거니까. 남편은 신이한테 통화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길래 저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가는데 신우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근데 매번 병원 밥만 드시는데 너희 둘만 맛있는 거 먹으면 다요? 아, 뭐 엄마가 종종 다른 거 드시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사드렸어. 근데 눈을 엄마 챙겨드린 적 있어? 이런 건 원래 며느리가 가는 거야? 너 지금 내 처하고 편들어주는 거야? 아니 누나가 너무하잖아? 우리가 엄마를 안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누나 있으니까 오랜만에 저녁 먹고 오는 걸로 이렇게 말을 들어야 돼. 남편도 신이가 번 말로 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신우한테 한 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신우한테 왜 그러냐 식으로 말씀하시니 신우이는 성질을 내며 병신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의 행동에 신경을 쓰였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너희가 매일 같이 나 챙겨주러 와서 내가 너무 고마워. 근데 괜히 저런 소리나 듣게 하고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미하시게 하는 뭐가 있어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시고 재활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시죠. 그래야지 힘이 들어갈 듯하면서 잘 안 들어가지더라. 그래도 병원에 일찍 왔으니 이 정도지.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과에서도 별 이상 없다고 해서 그냥 냅뒀는데 결국 수술이 늦게 들어가서가 안 좋아. 저희 시어머니는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정도는 아니어서 재활만 잘하시면 금방 태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퇴원 전날 신이가 저랑 남편을 부르더니 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엄마 태어나면 집에다 모셔 드릴 거야? 아직 엄마 혼자서는 생활하는 거 힘드실 거 아니야? 일상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어서 퇴원해서 통원 치료 받는 거예요. 내일 어머니 집으로 뭐 쳐다 드려야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 혼자 이때가 큰일 생기면 어떡해. 아직 완전히 회복되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과에서 생활하는 건 어때? 엄마 통원 치료도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따로 살아도. 지금은 엄마 혼자 두는 게 불안해서 그래. 솔직히 내가 결혼한 한 상황이었고 애도 없었으면 내가 엄마에 들어가서 생활하겠다. 없으니까 처음 신우의 입에서 합과.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혼자 계시다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싫기도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합구하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엄마 통원 치료 끝나기 전까지만이라도 합가자는 게 좋을 텐데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면 사실 우리 집이나 어머니 집에서나 혼자 있는 건 마음 한 가지잖아요. 하던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떨까? 엄마 회복할 동안 내가 전념해 챙겨드리면 당신 부담도 없고 나도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당신 회사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내일 어머니 모시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 갑자기 학과에 대해 말을 나누게 되니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처음엔 말도 안 생각했는데 생각해서 보니 어머님 다 낳기 전에 합구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김서방은 뭐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야 뭐 당연히 합과하고 싶어 하지.
우리 집에 생활하게 되면 나도 회사 나가야 되고 남편도 나가야 돼서 간병 있어야 되고 그러니 남편이 그냥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병관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김서방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지. 너 조만간 계약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 더 다니기로 한 거야? 사실 다음 주 정도에 계약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했거든. 나야 남편보다 회사 그만두는 게 쉽기도 한데 어머님을 하루 종일 보는 게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아직 말 못했어. 김서방이 회사 그만두고 나중에 취업 못하면 어떡하려고. 너 험회복도 잘 돼서. 통원 치료 받는 거니까 내가 조그만 고생해. 그게 단의 복이 되는 거야? 친정 엄마 말에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긴 했지만 계약 측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대기업까지 아니지만 큰 중소기업에서 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긴 했지만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선뜻 제가 하겠다고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나중에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프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내 남편이 친정 말을 모른 척하거나 저한테 다 떠넘기는 등의 행동을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병원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가하고 회사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대로 어머니가 완전히 호전되기 전까진 우리가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응급 상황에 바로 병원으로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내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나 다음 주에 계약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했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연장 안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아이, 괜찮겠어? 그래도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솔직히 나도 그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평생 같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너무 고마워. 사실 나 어느 회사에 사직서 제출하려고 했거든. 휴직도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근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남는 제가 한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한 손은 운전대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걸 보니 남편도 혼자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싶었어요. 저랑 연애할 당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계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지니 남편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회사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남편 월급이 더 높기도 하고 회사도 안정적이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좋은 결정일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저한테 자기가 잘하겠다며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병실로 가서 짐을 챙기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니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통원 치료도 받으러 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집 몇 가지만 옮겨놓고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너 직장 다니느라 정신 없을 텐데. 저 어차피 회사 계약도 끝났어요. 겸사겸사 어머니 챙겨드리려고요. 그리고 어머니 통원 치료 끝나면 그때는 어머니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고맙다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어머님도 내심은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먼저 학과에 대해 얘기하니 시어머니도 저한테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도 시어머니 퇴원 소식을 듣고는 저희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모습을 보더니 흡족하게 웃으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올케한테 학과라고 했어. 엄마 옆에서 챙겨줄 사람 필요하잖아.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싫었을 텐데 이렇게 합가아지 한다고 하고 뭐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챙겨야 되는 거야.
신우는 시어머니와 한참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시어머니가 쓰는 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디서 생활하? 설마 건너 방이나 그런 곳 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무래도 화장실에 안에 있는 안방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무슨 방이야? 안방은 쟤들 둘이 살아야지.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옳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밖에 엄마가 계속 화장실 간다고 들락날락거리면 옳게만 더 신경 쓰여. 차라리 안방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게 낫지. 그리고 계속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마 통원 치료 받을 때까지만인 거잖아. 그 정도는 올해도 괜찮다고 할 거야. 저는 화장실 앞에 있는 방을 들이려고 했거든요. 신우의 말대로 화장실이 너무 멀면 움직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 차라리 안방에서 어머님이 생활하시는 게 나도 더 편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안방을 비워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 옷가지 등을 화장실 건너 방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 가끔씩 오는 시누이가 거슬릴 뿐이었습니다. 옳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우리 엄마 욕실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바닥에 미끄럼 방지하는 건 뭐 하나 깔라고. 그건 우리 욕실에 있는 것도 미끄럼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더하면 오히려 물이 안 빠져요. 내가 알아보니까 미끄럼 방지 시공하는 것도 있던데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겠더라네. 우리 신혼집 이사 들어오기 전에 다 인테리어 하고 들어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어서 그런가 시누이가 우리 집으로 와서 한두 마디씩 거거나 우리 집에 있는 음식들을 챙겨가곤 했습니다. 옳게, 지난번에 가져간 반 맛있더라고. 혹시 좀 있으면 나 좀 싸줘. 편히 좋아하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그런 반찬 먹는 사람이 없어서요. 요즘 안 만들어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테니 형님이 직접 하세요. 옳게도 알잖아. 나 요리 못하는 거. 그럼 이번엔 뭐 했어? 우리 엄마 잘 챙겨두셔야 금방. 낫지 회복할 때는 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오늘 소고기 사서 먹는 건 어때요? 남편이랑 우리 애들도 여기로 데려올게요. 오늘 저희 남편이 야간이라서 그리고 어머님께는 고기 자주 구워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기 굽거나 그러면 나한테도 알려줘. 그런 건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야. 빨리 시어머니가 회복되시길 해야 시누이를 마주칠 일이 줄어들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본 결과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상태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시누이가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봤길래 이런 말도 한두 분이지 듣는 저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테 합과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합가 못하겠어요. 저는 할 만큼 했는데 형님 눈에 안 치는 거면 형님이 직접 하셔야죠.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뭘 잘했다고 눈에 치에 뜨고 합가를 안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시누이 보고 이제부터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애 빠져나왔습니다.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에 안 차면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신우가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방은 딸인 내가 써야지. 빨리 청소해놔. 옳게가 어떻게 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이 짐은 다 뭐예요? 옳게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챙겼는지 내가 꼼꼼히 보려고. 곧 있으면 엄마 또 태어나셔서 옳게네 오실 텐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 딸은 내가 이런 거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다. 시누이는 여태까지 안 한 딸 노릇을 한다며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던 방을 본인이 쓴다며 우리 집 안방에 앉아서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혀서 더 이상은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나와 버렸죠. 그 순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집에 내 지갑이 있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너희 집에 사느라 내가 지갑이 없는 줄도 몰랐네. 어머님 갑이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내 집 안방 화장대에 하나 있잖아. 거기 밑에 서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가 넣어 놓고는 안 갖고 나온 것 같아. 어차피 저는 밖에 나온 상황이었고 시어머니 집도 멀지 않아서 들렸다가 어머니 병원으로 가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시누이네 식구가 시어머니 댁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것처럼 옷까지는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도 오늘까지도 사용했는지 설거지 더미가 쌓여 있어서 여기서 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단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생각하곤 시어머니가 시킨 심부름을 하고는 집에 나왔습니다. 근데 순간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물음시킨 물건을 전해드리며 이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거? 이거 맞죠? 이번에는 얼마나 입원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올해 입원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길어야 일주일 정도일 걸. 근데 그건 왜 입원해 와서 나 챙겨줄 필요 없어 심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을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어서 도움 없어도 된다. 다행이네요. 근데 형님은 왜 그러셨지? 아까 저희 집에 짐 갖고 오셔서 저희 집 안방에 어머니 대신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챙긴다고 하던데 방금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집에 다녀왔을 때 보니까 형님네 살린 가구들이 어머니 댁에 있는 것 같던데. 형님이 어머님 집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형님은 저로 들어오신 거지. 예전에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시누이 남편 사업하는데 투자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하며 딱 잘라 거절하셨어야죠. 아지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말 집이 없어져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건가 했거든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저한테 다가와 종이를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부동산 신시해 알지? 그 부동산으로 가면 종이 하나 줄 거야. 그거 내 딸한테 전해줘라. 너희 집 안방에 있다고 했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화나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니 저희 시어머니랑 통화를 해서 그런지 저를 보자마자 서류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러게 내가 걸릴 줄 알았다니까. 이거 너희 신한테 가져다 주면 돼. 너 시어머니랑 통화했다. 부동산 사장님이 건네주는 서류를 보니 부동산 계약서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동산 계약서를 왜든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우한테 건네주나 싶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는 설명을 해줘야겠다 생각했는지 조금 낮춘 목소리로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줬어요. 여기 집 큰애 사위가 사업을 말아먹었나 봐. 그래서 한테 찾아와서는 돈을 주던가 집을 달라고 했어.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 딸이 직접 우리 부동산에 와서 집 내놔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 사실 나는 너희 시어머니랑 친하니까 상황을 물어봤었지. 너희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집을 왜 파냐고 했는데 그때 집에 관심을 보인 분이 만약 집 팔게 되면 자기한테 팔라고 해서 아까 연락드렸더니 바로 계약한다고 해서 이게 너 시어머니 집 매매 계약서 그런 거 보면 딸도 믿을게 못 되는 것 같아. 제가 모르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더니 저한테 시어머니랑 합가하라고 했던 게 시어머니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 살 곳이 없어서요.
그런 것이었어요. 본인들이 살던 집까지 다 날렸으니 살 곳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으니 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와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신우의 행동이 괘씸하다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 버리신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신우가 있는 안방 앞에 붙여놨습니다. 문 앞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려 그런가 신우가 문을 열고 나와 보더라고요. 그리고 안방 문 앞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다가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게 뭐야? 올케가 왜 엄마 집을 계약해? 그리고 그걸 왜 내놔? 제가 어머니 집을 어떻게 팔아요? 어머님이 집 팔아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연락하거나 알려줘야지. 당장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 취소하지 해. 우리 엄마 간병하면서 올케가 한몫 챙기려고요. 거야. 신우는 제가 건넨 소리를 보며 난리를 치며 당장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형님이 어머니랑 얘기 나눠보세요. 뭐, 올케가 이렇게 며느리 돌인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으니 우리 엄마가 또 입원을 하셨지. 어머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 제가 아니고 형님 같은데요. 형님이 벌써 어머니 집 쓰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시던데 이제부터 형님이 딸 노릇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언제 딸 노릇한다고 했어.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다고 했지. 신우 휘가로 지르다가 갑자기 기겁하는 얼굴로 제 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가 집에 들어왔나 싶어 뒤를 돌아봤지. 근데 시어머니 가서 계셨습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이제 내 딸 노릇한다고 했지? 내 집은 팔았고,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달러로 단 한 번 보자.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올키 옆에 딱 붙어서 올키 보고 엄마 잘 챙기라고 할게. 며느리가 여기 왜 있어? 여기에 너네랑 나랑 살 건데 며느리는 여태까지 내 간병 도와주기도 했고 너가 말도 없이 집 안방 차지했다. 소리 들으니 내가 너무 미안해서 따로 집 반치 해주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신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시마자 저한테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적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적지 않은 돈을 유산으로 받으셨거나 그걸 아는 시누이가 계속 시어머니한테 붙어서 알랑방귀를 뀌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한테 어떤 것도 해주지 않으니 시누가 시어머니가 입원한 틈을 타 시어머니 집에 들어온 됐다고 느끼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남은 가족들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할 어른 6명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놓였고 신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지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더욱 필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허락 안 받고 엄마, 내서 살아서 그래. 아니, 나도 사정에 있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봐. 더럽게 뭐 있어? 그리고 너도 얼른 그 집에 있는 배라. 거기 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진 빨리 빼줘야 돼. 신우는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 이도저도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의 덕분에 시어머니와 가하게 됐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하며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신우의 배 아파했고 저희는 분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너무 축하한다면서 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신우는 시어머니랑 같이 생활하며 온갖 수발에 다 들고 있는 거요. 같더라고요.
신우이 남편 또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고 있다 들었어요. 어떻게든 분가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 쉽지 않죠. 그거 보며 사람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집 없던 신우이가 로 집에 살며 저희 집까지 탐냈을 그요. 그래도 그 전에 시어머니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해서 아이를 가졌겠지. 다음 달에 출산하게 되는데 응원 많이 해주셨음을 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끝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